소아 OT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막상 임상에 나가보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PT의 서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PT의 서포터가 될 바에는 PT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OT임에도 불구하고 서티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호자 교육용으로 특강을 해요. 줌교육으로. 유료 교육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긴 합니다. 거의 과외급으로 슈퍼바이저를 좀 드리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이고, OT 선생님들 진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치료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치료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오프라인 교육도 참석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저는 지금 한 이제 15년 차 정도 됐고, 저의 어떤 생각의 변화라던가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 공유를 좀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OT들은 분야가 정말 많기 때문에 소아 OT 일지라도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가치관을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PT, OT, SLP 3개 중에서 나는 소아 OT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때 공부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은 크게 없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소아 OT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아 OT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막상 임상에 나가보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PT의 서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PT의 서포터가 될 바에는 PT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OT임에도 불구하고 서티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이타를 들어요. 보이타 교육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정말 신세계예요. 너무 재밌어요. 나의 어떤 수업에 있어서 근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어떤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보이타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교육 좀 많이 듣고 이론 좀 많이 팔래. 왜? 내 수업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PT보다 잘나야 되니까 보바스를 듣게 돼요. 그래서 보바스도 성인도 듣고 집담에도 진짜 많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바스 교육을 열심히 들어요. 나 PT보다 잘나야 되니까. 그렇게 보바스를 접하게 되는데, 보바스 교육을 들으면 보바스는 저한테 약간 이런 교육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소아치료사로서의 인생에서 기준을 만들어준 교육이에요. 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든 교육이에요. 정말 매력있는 교육이고, 베이직도 하고 어드밴스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할 의향이 있는 그런 되게 매력있는 교육이에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 이 보바스 교육이 베이직 어드밴스가 다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교육을 기다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지도 듣고 연화도 듣고 감통도 듣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더라고요. 물론 2번 듣고 3번 듣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뭔가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그 이수증에 대한 뭔가의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년차 때부터 한 10년차 때까지 한 3, 4년 동안은 수천 가지에 퍼져 있는 나의 생각들을 조금 맞춰나가는 시간을 좀 갖게 돼요. 정상 발달을 기준으로 다른 영역들의 어떤 발달들을 막 입혀가요. 프로이드, 에릭슨, 매슬로우 뭐 진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연화의 어떤 리플렉스, 연화 발달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막 총합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맞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만드는 동기부여가 뭐냐고, 이런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 낳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요. 아이 낳기 전에는 클라이언트를 딱 만나면 아이가 80%였고 보호자가 20%였어요. 비중이.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20%고 보호자가 80%예요. 왜? 나를 만나러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더 많이 보이게 돼요. 보호자가 오늘의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호자분하고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양육에 있어서 가치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좀 느끼게 됐고, 실제로 제가 봤었던 아이 중에서 언어, 인지, 운동 뭐 이런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정상발달 라인하고 그 단계와 크게 차이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내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가 대소변을 아직 못 가리는 거예요. 5살, 6살인데. 그거와 어린이집에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
생각으로 저한테 이제 내방을 하셨던 거고, 그 아이의 하루 일과를 조금 듣다 보니 이 아이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200~300ml를 먹네요. 기저귀를 아직도 못 대고 있는 거고, 자다가 쉬를 하고 있는 거죠. 밤에 소변을 보는 게 한 2번 정도가 있는 거죠. 이 우유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아이는 5살과 6살의 발달과 인생을 살고 있지만 수면이나 혹은 생활 패턴 자체가 신생한 거죠. 신생아까지 좀 오바고 한 6개월 정도 된 거죠. 돌쟁이 이전인 거죠. 왜? 밤수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 대신에 이제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런 진짜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실제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아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느껴요. 하루 일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호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조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예가 있다면 뇌전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뇌전증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언제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다 보니 보호자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가시밭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걸어가도 뒤에가 안 보이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의 작은 반응에 있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일과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절을 잡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기울이고, 이 조절이 좀 잡히고 나니 이 아이는 실제로 약을 좀 줄인다던가 이런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 조절은 생존에 관련된 조절이든 감정에 관련된 조절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때 접하게 된 게 ABA와 플로타임이었었어요. ABA와 플로타임에 같이 접하게 됐고, ABA를 통해서 되게 체계적인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ABA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걸 기술하잖아요. 되게 객관화해서 보는 눈을 좀 키운 것 같아요. ABA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로타임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조절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론으로서 만들어준 이론이에요. 그 플로타임이. 뭔가 내가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글이나 혹은 체계화되지 않는 어떠한 나의 생각을 체계화시켜준 이론이 이제 플로타임이었었어요. ABA도 듣고 풀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둘 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저의 OT 인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론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요하고자 하는 건 조절을 정말 잘 봐야 한다. 보호자분의 어떤 안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면 그 밖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떤 치료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환경에서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절도 사실 연령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OT들이 마일스톤에서 대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우긴 하지만 하루 일과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 수유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안 배우잖아요. 이건 또 사람마다 또 워낙 다르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하고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뭔가 어디에서 듣는 교육들을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육은 맞아요. 근데 이걸 교육을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생각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차가 조금 쌓이면서 나의 퍼즐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우리는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뇌 호르몬 알긴 알아요. 근데 이 뇌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것들을 결국엔 생각을 해내고 예측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걸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그게 경력이고 그게 연차인 거죠. 생각을 많이 해라 라고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